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인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이른바 정마담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한국을 찾은 동남아 재력가 접대는 물론이고 해외 출장 역시 양현석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8일 오후 정마담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정마담은 양현석이 동남아 재력가 일행을 만날 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정마담은 2014년 7월 서울의 고급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진행된 접대와 그해 10월 있었던 해외 출장 모두 양현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재력가인 조로우와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양현석한테 접대 준비 요청 전화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기억에 아마 양현석에게 전화를 받았던 것 같다. 전화가 와서 외국 손님 오니까 애들 데리고 나와서 밥 먹으면 가게로 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현석 측의 접대를 받은 조로우는 약 석 달 뒤 모나코 초호화 요트 여행에 정마담 일행을 초청했다. 이 역시 YG 측에 연락을 거쳤다. 정마담은 유럽 갈 때도 양현석 쪽에서 전화가 왔다. YGX 김모 대표 쪽에서 나한테 전화한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원정 접대를 지시한 게 양현석이라는 것이다. 정마담은 적어도 자신이 출장 비용 1억 원을 가져가게 된 경위만큼은 양현석이 모를 리 없다고 했다. 그는 출국 일주일 전 양현석 친구이자 미스럽게 큰손인 A씨로부터 한화 2억 원 상당의 유로화 현금 다발을 받았고 자신의 몫으로 1억 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정마담은 돈은 조로우 쪽에서 줬다고 하더라. 양현석이 저는 1억 원을 가지라고 하고 동원된 여성들 몫으로 1억 원을 배분하라고 시켰다. 내가 왜 1억 원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양현석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기가 시켰으니까라고 했다. 또 양현석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다. 유럽 원정은 양현석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술자리 이후 벌어진 일까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마담은 예를 들어야 정마담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랑 만나자 했으면 내가 알 수 없다. 유럽 여행 때도 조로우 일행과 같은 방 쓴 애들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지만 내가 시킨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유럽 출장에 동원된 여성들은 근무한 대가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정마담은 헬기를 타고 조로우가 대여한 요트로 갔다며 그곳에서 6박 7일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밤에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겼다. 배에 수영장, 사우나 등이 있었고 조식도 나왔다. 중간에 명품 가방도 사주더라고 회상했다. 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김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경찰 조사는 거의 희박하게 생각한다. 양현석은 내가 조사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2019년 상반기 연예계의 가장 많은 사건과 논란의 중심에는 마약이 있었다. 마약 투입 또는 투입 의혹을 받은 스타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대중들의 외면당하며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 성추문 사건 이후 연예계 복귀를 알렸던 박유천은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전 여자친구였던 황하나의 폭로로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졌다. 박유천은 황하나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A씨라고 지목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하지만 채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소속사 시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된 박유천은 석방 하루 만인 3일 동생 박유환이 트위터를 통해 밝아진 근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는 지난달 12일 대마초 흡연 및 환각제 LSD 대리 구매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보도되며 마약 투입 의혹을 받았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비아이는 마약류 위반 피의자 A씨와 대화에서 한 번에 많이 사다 놓을까? 나 평생 할 거야. 천재가 되고 싶거들라고 말해 마약을 투입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같은 날 비아이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 그는 저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며 팀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라며 그룹을 잦은 탈퇴했다. 위너의 이승훈은 비아이의 마약 투입 의혹 논란과 함께 그의 마약 의혹 은폐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휘말린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비밀 카톡방을 이용해 마약류 위반 피의자 A씨에게 연락해 비아이가 YG 자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승훈은 A씨에게 급하게 만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승훈의 연락을 받은 뒤 약속 장소로 나왔고 양현석 전 대표와 만났다. A씨는 당시 양현석으로부터 진술 번복 강요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논란 후 이틀 만에 YG 기획실 차장이라는 이승훈의 보도가 해프닝이라 밝히며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의 개입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YG는 이승훈이 YG 기획실 차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단순 해프닝이다. 평소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승훈에게 부여된 별명일 뿐입니다. 명함 역시 한영상 컨텐츠에서 사용한 일회성 소품이었다. 이승훈이 A씨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에 개입됐다는 논란도 사실이 아니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기자는 보도 후 양현석으로부터 조만간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안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엽 변호사는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양현석 씨에게 내사 종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현석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주요 참고인들 또한 양현석 씨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에 대한 확신이 강한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그의 확신처럼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정성엽 변호사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맡기는 등 수사 의지가 크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대로 내사 종결될 것인지 아니면 수사로 전환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청장은 YG의 압수수색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들의 말이 다 달라. 우선 범죄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면서 발부 요건이 되면 신속하게 압수수색 또는 강제 수사하겠다는 것. 정성엽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필요한 경우에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